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리그 10라운드에서 성남에게 2대1로 패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시즌 세 번째 패배를 기록함과 동시에 다시 시즌 초반에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선두 탈환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날 수원이 성남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없었던 이유를 성남의 맞춤 전략, 염기훈 감독의 비대칭 3백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의 맞춤 전략입니다. 성남은 이날 4-4의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수원의 공격에 맞섰는데요. 좁은 4-4의 대응을 통해 중앙을 통한 수원의 공격 전개를 방해했죠. 수원은 지난 경남전에서 후방에서 볼을 끌며 낮게 내려앉은 경남 수비를 수원의 진영으로 끌어들인 뒤 롱볼을 통해 큰 재미를 봤는데요. 성남의 최철우 감독 대행은 이러한 수원의 공격 방식에 잘 대응하였습니다. 수원 수비진이 볼을 끌다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해도 성남 선수들은 경남의 공격진과 다르게 앞으로 끌려 나오지 않고 수원의 3선에 머무르며 압박 라인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센터백 백동규가 볼을 갖고 시간을 끌다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지만 성남 공격진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죠. 이렇게 성남이 수원의 진영으로 끌려 나오지 않고 낮은 수비 블록을 유지하자 수원은 지난 경남전처럼 효과적으로 롱볼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수원의 주된 공격 패턴은 롱볼 공격과 중앙을 통한 3자 패스이기 때문에 롱볼이 사라지자 수원은 결국 중앙을 통한 3자 패스로 성남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연계 능력이 부족한 뮬리치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하며 수원은 3자 패스를 잘 활용하지 못했죠. 김현이 투입되기 전까지 수원이 뮬리치를 통한 3자 패스를 시도한 장면이 한 차례 있었는데 성남은 이마저도 사전에 약속된 움직임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센터백 백동규가 볼을 잡을 때 원톱 뮬리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자 센터백 김주원과 미드필더 정원진이 뮬리치로 향하는 패스기를 막고 공격권을 뺏어오는 것이죠. 경기 종료 후 최초로 감독 대행이 수원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차단하면 수원을 잡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성남은 4-4의 수비 대응을 유지하다가도 이기재가 높게 전진할 때는 우측 윙 양태양이 이기재를 따라가 마크했는데요. 양태양이 부지런히 이기재를 따라 내려오며 5-3-2 대응을 만들었고 덕분에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 내려오는 퉁가라나 전진우를 센터백이 따라 나가지 않고 미드필더가 내려와 마크하였는데요. 덕분에 수원 공격수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이 수비 라인을 지킬 수 있었죠. 이렇게 성남은 수원의 공격 패턴에 잘 대비하고 촘촘한 대응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남을 상대로 염기훈 감독은 이날 지난 5라운드 충북 청주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비대칭 3백을 활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왼쪽 풀백 이기재가 높게 전진하고 오른쪽 풀백 이시영은 센터백 라인에 머물렀죠. 또한 염기훈 감독은 빌드업 시 전진우를 내려 중원에서 숫자 싸움을 돕고 유재호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며 좌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많이 배치해놓고 제대로 된 패턴 플레이를 거의 만들지 못하며 경기 내내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죠. 백동규가 전진우에게 패스할 때 전진우는 김상준에게 3자 패스를 받으라고 손짓하지만 김상준은 뛰어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전진우는 측면에 유재호에게 패스를 할 수밖에 없고 유재호는 다시 백패스를 하죠. 이렇게 숫자를 많이 배치하여 패턴 플레이가 나올 만한 상황이지만 선수들끼리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으며 후방에서의 의미 없는 패스만 이어집니다. 즉 전진우가 내려오고 이기재가 전진할 때 유재호가 측면으로 이동하는 패턴만 보여주고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니 수적 우위가 좋은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죠. 게다가 원톱 밀리치가 연계에 약하다 보니 수원이 중앙을 통한 3자 패스를 선뜻 시도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원톱이 밀리치가 아니라 김현이었다면 유재호가 공격적으로 전진 패스를 하여 유재호, 김현, 전진우의 3자 패스가 이루어졌을 텐데 밀리치가 세밀한 연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원 선수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전반 내내 전진우와 퉁가라가 자주 내려오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세밀한 패턴 플레이가 나오지 않다 보니 수원은 중원에서 단순한 돌파를 시도하거나 수비를 끌지 않은 채 무작정 침투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정작 전진우가 내려오며 우측 풀백 장효준을 끌고 올 때는 뒷공간을 이용하는 선수가 없었죠.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공격은 성남의 촘촘한 수비에 번번이 막힙니다. 물론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원이 약속된 움직임을 보여준 장면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퉁가라가 성남의 좌측 풀백 정승용을 끌고 온 뒤 침투하는 김주찬에게 원터치로 내주거나 빈 공간에서 볼을 받으며 다시 좌측 풀백 정승용을 끌고 오고 그 공간을 김주찬이 잘 활용하여 찬스를 만들었죠. 또한 전진우가 우측 풀백 장효준을 끌고 올 때 이기재가 측면으로 침투하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염기훈 감독이 비대칭 3백을 활용하면서 가장 원했던 장면입니다. 그나마 전반에는 이렇게 전진우와 퉁가라의 움직임을 통해 세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전진우와 퉁가라가 빠진 후반에는 이러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와중에 크로스가 좋은 이기재를 헤더가 약한 밀리치와 함께 활용하다가 밀리치 대신 헤더가 좋은 김현이 투입되자 이기재를 빼고 장호익을 넣었던 염기훈 감독의 전술 역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선발 출전한 뮬리치는 이날도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고 헤더 찬스를 놓치는 등 결정력 측면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수원은 선수 기용과 감독의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염기훈 감독이 야심차게 다시 꺼내든 비대칭 3백은 오늘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시스템을 놔두고 시즌 초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시스템을 다시 들고 올 거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즌 초와는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날 염기훈 감독의 비대칭 3백은 지난 5라운드 충북 청주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비가 오는 와중에 선수들의 컨디션마저 좋지 않아 경기 전까지 12위를 기록하던 성남에게 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러한 염기훈식 비대칭 3백의 가장 큰 문제는 김주찬이나 전진우처럼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이들의 장점과는 맞지 않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왼쪽 윙은 중앙의 좁은 지역에서 세밀한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는데, 넓은 공간에서 저돌적인 돌파를 잘하는 김주찬, 전진우와는 어울리지 않는 롤이죠. 개인적으로 이날 중원에서 수비에 둘러싸인 채 자신에게 맞지 않는 롤을 열심히 수행하다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됐던 전진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진우는 중원의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고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파울을 얻어내거나,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들인 뒤 전진하는 유재우에게 패스를 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바디 페인팅으로 수비를 속인 뒤 정확한 롱킥으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또 좁은 공간에서는 직접 위협적인 슛을 때리기도 했죠. 이처럼 전진우는 전반 내내 중앙의 좁은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고자 했는데요. 전진우 말고도 지난 시즌 맹활약했던 김주찬의 장점이 올 시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곧 영상을 제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